지난해 10월 말부터 33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8주째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승폭은 소폭 커졌는데요. 일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수요자들이 당장의 집을 사기보단 전세로 눌러 앉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전셋값이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언급된 건 7월 8일입니다. 전셋값 변동률 추이를 보니 이미 6월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말이죠. 최근에 전셋값 불안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 시행이 되면 좀 집이 싸게 나오겠구나, 싼 분양가를 원하는 이 주택 수요자들이 좀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남으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한 두어 달 전부터 이 전셋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이건 분양가 상한제와 이 전셋값 상승의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얘기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그러니까 7월 8일이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처음 공식화한 때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가량 뒤인 지난 12일, 그러니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이 최근 한 달간을 좀 보면 이 전셋값 불안 기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일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 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그러니까 아파트 전셋값이죠. 전주 대비 0.05% 올랐습니다. 이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서울 전세는 작년 10월 말쯤 이 하락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중순까지 33주간 떨어졌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6월 17일 보합으로 돌아섰는데 그 바로 다음 주에 보합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지금까지 8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 게 7월 8일이고 전셋값 상승이 시작된 게 그보다 앞선 6월 중순이거든요. 특히 전셋값 통계는 보통 2달 전 계약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차가 한 2달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전셋값 상승 통계가 나왔다면 이미 4월 전후로 해서 전셋값을 오른 상태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난달에 발표하기 전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6월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서를 쓴 시점은 4월, 5월경이었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건데 왜 오르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올랐느냐, 그렇죠. 그건 이제 지역마다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을 수 있고 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 전셋값을 좀 알아봤더니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0.02% 올랐는데 이거를 쭉 과거로 돌아가면 지난 5월 말부터 13주 연속 이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 이유는 방학을 좀 앞두고 학원가를 찾아든 학군 수요가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요. 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 폐지 때문에 이 강남 전셋값이 올랐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미리 주소를 옮겨놔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경우에도 6월 중순부터 10주 연속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학군 수요에다가 이곳은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거든요. 또 알아보면 이 재건축 단지가 신반포 13차, 또 서초 신동아 등이 이미 이주를 시작했거나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근 지역인 강동구의 경우를 보면 강동구 전세는 44주간 하락과 보합이 좀 이어지다가 최근에 0.03% 올랐거든요. 강동구 전셋값 상승이 이제 추세적으로 오를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 44주간이나 하락했던 배경에는 이 주변의 송파구의 입주 물량 그리고 또 인근의 경기도 하남의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란 영향,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포함해서 하남시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10,000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량 입주가 강동구 전월세 시장에도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동구에는 다음 달부터 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해서요. 내년 초까지 12,000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전세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매체들의 보도를 조금 더 인용을 해보자면 저금리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연말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 집주인들이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다달이 월세 수입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수익률 면에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집주인들이 이 월세로 다 전환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해지겠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예.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요. 연 1.5%입니다. 지난달에 1.75%였던 금리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기준금리를 좀 더 과거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딱 1년 동안 1.5%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죠. 딱 1.5% 지금과 같은 기준금리였던 요 시기에 그럼 서울 전세값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감정원 시계열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첫째 주부터 2018년 11월 마지막 주까지의 이 전세값 누적 변동률을 좀 보면 마이너스 0.0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2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매주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또 알아봤더니 이 저금리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좀 많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값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향 안정됐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금리의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과거의 통계를 저희가 확인을 해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부분이 변수인데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적인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 매물 부족이 나타나지 않은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집주인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세 부족이 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지난 3월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돼서 임대사업자가 이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자, 집주인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나 전세를 월세로 돌릴래 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강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세입자가 그러니까 전세로 잘 살다가 월세를 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확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주택이 좀 얼마나 되느냐 알아봤더니 국토부와 통계청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가 44만 7천 명이고요. 예. 또 등록된 임대주택은 144만 4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국의 전월세 가구 수가 한 65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전월세 가구의 한 22% 정도 된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채 중에 한 2채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로 전세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